자료를 받았을 때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들이 있으십니까? 자료가 제가 받을 때 전부 다 제각각이어서 뭘 하나를 비교해서 볼 수가 없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제 그런 개인정보의 임명하에 자료가 미제출이 된 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일로 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한다면 충분히 의원들한테 제출하고 충실을 하겠지만 이게 제3회 단체가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그들이 거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이게 아니다, 다시 제출해주라 이런 시간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공문을 보고 좀 화가 난 건 사실입니다. 의원의 역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고 또 법에서 개인정보법 보호법에 보장되는 그 가이드가 명확히 있고 그게 최소한의 법인 내에서 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제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그거는 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깊이 있게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 단체들이 요청했던 단체들이 주지 않았던 문제고요. 아까 그건 충분히 이제 전에 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관을 해야겠다. 근데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게 그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받겠다. 보조금을 하면은 분명히 명단을 받고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통일된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명단을 받는 것은 이제 예산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신명으로 고려는 돼야 되고요. 거기에서 공개 요구를 어디까지 할 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료 요구가 의원들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어떤 자료 제출 요구들이 분명히 이제 있고 구성을 할 것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서류들을 다 보면서 저희 그 공동체 관련해서 통합 시스템 있습니까?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네. 보조금이나 공동체 이런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업이나 어떤 명단, 단체명이나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쓰시는 시스템 있습니까? 부서별로 다 보조할 수 있는? 그건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부서에 공동체 사업, 주민 참여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요구를 했는데요. 과마다 뭐가 공동체인지, 뭐가 주민 참여인지, 뭐가 공모사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요구를 할 때마다 자료들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과는 전혀 아니라고 하시고 기획예산실에 제가 그래서 그 관련 목에 대한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분명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해당 사항이 없대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없으세요. 그리고 통합 시스템이 없어서 제가 이 자료를 다 요청한 이유는 제가 이것들을 파헤치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정 은퇴마을 사업, 융만 협의는 마을 사업,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 여기서 잠깐만 봐도 제가 몇 장 봤는데도 벽화 그리기가 엄청 많아요. 벽화 그리기, 꽃길. 그랬는데 거기서 참여하는 게 주민 마을이 하고요. 마을에 있는 어떤 협의회가 하고 마을에 가는 그 주민자치회가 합니다. 그러면요, 아까 우리 의장님,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읍면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도 주민자치 활동을 했고, 주민시민활동을 했지만은, 사실은 관심 있고 주민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서 모두 다 잘하시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러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원하지 않고 이렇게 동원돼서 예를 들어 읍면에서 하는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하는 활동들 이런 거에 내가 맡은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활동들은요 너무나 피로도가 쌓여요. 근데 같은 작업들이에요. 그러면 한 달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사업을 막 벌여놓고 사업을 다 따오고 하는데 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이분들에게 피로도가 얼마나 먹어서 효율적으로 되고는 있는지 꽃을 한번 심었으면 꽃이 얼마나 가는지 일주일 가는 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민 참여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 시대에. 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행정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그리고 공동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모든 전 부서가 다 공유를 하고요. 다 체크를 하고 사업의 중복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 절감하시고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높이시고 피로도 줄이시고요. 그 부분을 하시는 게 저는 먼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 알아보자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사실 그게 돈이 들어도 그것들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민자치에 이제 계속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 조직개편부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저희 자치분권 팀 없어졌잖아요. 네. 네, 총괄. 자치분권 팀이 원래 하던 일이 뭐였죠? 주민자치가 좀 상합니다. 네, 주민자치 하고요. 그다음에 공익활동 네. 센터 관련해서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총과 행정팀, 총행정팀으로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잖아요. 지자체에 유리만 이양되는 그런 권한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한의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그 주민자치 활성화 연구 같은 거 있냐? 지금 주민자치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네, 20년 이상 돼서. 3년이죠. 3년째, 3년째는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 같은 거 간담회 제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담아서 그런 공부 말고요. 주민자치회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이나 이런 그런 단순한 강의 말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 만들어 보셨나요? 연구 용역 해보셨나요? 수많은 연구 용역을 엄청나게 중복돼서 연구 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주민들한테 니네들 자정 능력으로 알아서 해라.